안녕하십니까, 삐뚤실판입니다. 지지난주엔 고구려, 지난주엔 백제, 그래서 오늘은 삼국시대의 발전 과정의 마지막 편인 신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게 됐죠. 실제로는 사로국이라고 맨 처음에 국호를 정했다고 합니다.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는 박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죠. 그래서 건국사라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김씨, 박씨, 석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명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왕권은 약했죠. 하지만 뇌물만입간부터입니다. 4세기 후반인 뇌물만입간부터인데요. 실제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늦게 고대 국가의 틀을 완성하게 됩니다. 무려 정확히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6세기가 되어 있을 무렵에 고대 국가의 모든 조건에 충족하게 되죠. 김씨, 박씨, 석씨가 원래는 왕위를 3번 번갈아 가면서 했지만 뇌물만입간부터입니다. 뇌물만입간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자 세습이 되죠. 이걸 보았을 때 이거 왕권 강화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게 4세기 후반이었어요. 뇌물만입간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힘을 합쳐서 가야와 외, 그러니까 일본의 연합군과 격투를 벌여서 이겼죠. 그래서 가야와 외 모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호우명 그릇과 광개토 대왕 릉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만입간 다음에는 누일지예요. 누일지만입간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 다음 왕이 누굽니까? 장수왕이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있음에 따라 비유왕과 누일지만입간이 나제동맹을 체결하죠. 이때 나제동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바로 6세기로 넘어갑니다. 6세기 때 지증왕,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이 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진흥왕 때 특히 신라의 전성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전성기를 계속 강조했는데 고구려는 5세기, 백제는 4세기, 신라는 6세기입니다. 그래서 6세기 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틀을 마련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국호를 사로국이라 했죠. 원래 신라로 바꿔요. 이때부터는 전성기이기 때문에 약간 바꿔볼게요, 색깔을. 그리고 만입간이었죠. 근데 이 명칭이 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특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만입간, 왕.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는 백제와 달리 계속 명칭이 바뀌어져 왔어요. 이거 왕의 명칭이죠. 계속 바뀌어져 왔는데 거서간은 우두머리란 소리예요. 차차웅 같은 경우에는 무당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때는 재정일치사회였어요. 즉 제사장과 왕이 같았다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재정 분리가 되고요. 이사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 연맹왕국 체제였어요. 연맹체제. 이때 우두머리하고 족장이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만입간이 대족장이라는 소리예요. 만입간이 대족장. 이사금은 연맹체제 때 사용되던 왕의 명칭. 그리고 왕까지 오면서 만입간부터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왕권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호를 신라, 왕의 명칭을 왕으로 하면서 왕권을 좀 더 강화했고요.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맨날 나오는 소리예요. 왜냐면 지증왕이 우상국을 정벌했거든요. 우상국이 지금의 울릉도 독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독도는 우리 땅이라 말할 때 지증왕의 우산국 정벌은 항상 나오죠. 그리고 지증왕은 우경을 실시합니다. 원래는 사람이 직접 밭을 갈았으나 이제 소를 이용함으로써 밭을 갈게 되죠. 소를 이용한 농경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순장을 금지합니다. 순장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때도 나왔지만 왕이 돌아가시면 왕을 묻을 때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즉 농민 몇 명을 같이 묻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생매장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순장을 금지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 중시. 그래서 우경을 실시하고 순장을 금지함으로써 이때부터 수확량이 늘기 시작해요. 농경 수확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더 잘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법흥왕입니다. 2차돈의 순교를 통해 불교 수용. 원래 물지마리간 때 한번 불교가 전래가 됐는데 귀족들의 반발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래만 되고 공인이 되지 않았어요. 왕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법흥왕 때는 또 마찬가지였겠죠. 왕권을 강화하려고 불교 수용을 하는 건데 귀족들의 반발이 컸죠.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의 권한은 약해지기 때문인데 2차도는 충신이었기 때문에 법흥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을 잘려가면서까지도 불교를 수용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2차돈의 목이 잘렸을 때 하얀 피가 흐르자 귀족들도 이것은 신의 명령이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불교 수용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금관가야 정벌하고요. 연호.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도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 같은 거는 광개토 대왕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최초로. 그 다음에 법흥왕도 연호,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율령반포도 합니다.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불교 수용, 율령반포 이렇게 두 개 했죠. 영토학장만 남았네요.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배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이때 나제 동맹이 결렬됩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배신하면서까지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순수비를 몇 개 세워요. 그러니까 비석을 몇 개 세워요. 자신들의 영토를 표시하기 위해 비석을 세우는데 북한의 황초령비랑 또 황초령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남한에 남아있는 거는 북한산 순수비, 한강 상류 쪽에 북한산 순수비, 하류 쪽에 단양 적성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영토를 확장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거의 고대국가의 모든 조건에 만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불교가 수용되잖아요. 이때 진흥왕이 절을 하나 짓는데 황룡사를 짓게 됩니다. 황룡사의 대표적인 건물은 황룡사 구축목탑이 있는데 고려시대 원나라가 침입하면서 불타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라의 발전 과정을 봤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삼국시대의 발전 과정이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통치체제를 한번 알아보고 이것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삐뚤칠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